그때 절대로 여자에게 내가 한국인이라고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만일 쓰기 시작한다면 1년은커녕. 안녕하세요. 38개 TV 스타트합니다. 자, 오늘은 1000만원으로 베트남에서 얼마나 버티면서 내 사업할 수 있을까? 1000만원 가지고는 가족과 같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힘들죠. 가족이 있으면 힘듭니다. 30대 독신 남자라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은 돼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어떤 세팅이 필요할까요? 먼저 믿을 수 있는 지인을 통해 하숙집과 개인교사, 베트남 개인교사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숙집은 한국인 경영인이 아닌 베트남인이 경영하는 곳에 가면 쌉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숙비는 20만원 이하로 알아봐 달라고 해야 되고, 전기세 포함, 세탁비는 주인과 쇼부도 보고, 식사도 베트남식으로 하시면 많은 경비가 절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의식주는 40에서 45만 정도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보통의 한국인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죠. 초기 자본은 하숙방에 필요한 생활품, 그리고 침구류 등등 3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좋은 곳은 준비되어 있겠지만 월세가 비쌉니다. 오토바이 구매 시 중고로 약 한 70만원 정도 하면은 그 정도는 탈 수 있는 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한 100만원 세팅이 되고, 여기다가 분명히 냉장고가 없을 거예요. 냉장고 없으니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사시면은 20-30만원이면 사겠죠. 그럼 약 한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비자 비용 값이 또 발생이 하죠. 비자 비용 값은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20만원 정도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약 830만원 정도 남고요. 월세, 전기세, 식대, 음료, 그리고 선생 과외비 20만원. 약 한 달에 70만원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840만원이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에어컨 없이도 살아봤어요. 처음에 저는 올 때 돈을 정말 안 갖고 왔기 때문에 12년 동안 사기라고는 딱 비자 사기, 그거 한번 딱 당해봤습니다.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좋고 싼 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좋은데 싸 라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개월 안에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분명히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2개월 정도면 선생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때 절대로 여자에게 내가 한국인이라고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만일 쓰기 시작한다면 1년은커녕 3개월, 4개월 정도면 아마 지갑이 텅텅.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파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더치페이를 하시고, 요즘 베트남 여자들은 더치페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난 성공하려고 온 것이지 돈 쓰려고 온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선물은 가끔씩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여자의 마음은 좀 읽어야죠. 30대라도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 절대 기죽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여자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만나는 3개월 이후에는 대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집니다. 자, 이때부터 일자리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으로 온 시점으로 치면 한 6개월 후가 되는데 가지고 온 돈도 30%, 40% 정도만 남았을 건데 좀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때 한국 회사의 면접을 보거나 면접이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길게 할 것이 못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구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수중에 몇백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시간 날 때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해야 돼요. 조각난 시간을 활용하고 베트남어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찬스는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베트남어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어도 좋지만 그리 쓸모가 없어요.
영어를 쓰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폭도 그만큼 줄어들고, 내가 만약 베트남어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죠. 30대에 베트남어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죠. 베트남 도착 후 6개월까지는 힘들어도 가능하면 절대 한국인을 만나지 마라. 처음에 방과 선생을 연결해준 지인은 가끔 만나도 좋죠. 왜 만나도 좋냐 그러면 그 지인은 분명히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선생과 하숙집을 구해줄 일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만나도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술이나 마십니다. 베트남인들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베트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 어느 시점에 딱 오면은 베트남인들의 패턴을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요한 동과 연결이 됩니다. 어차피 이 글을 읽고 한번 가봐야지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그리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건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만, 한국에서 버티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국, 호주, 일본보다 돈 벌기가 생각외로 쉬워요. 아이디어만 있고 내가 베트남어만 잘한다면 좋은 파트너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트너는 당신이 고르는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나 애인이 만들어주게 돼 있죠. 여기서 분명히 여자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여자친구보다, 영어를 잘하는 여자친구보다 베트남어만 가능한 여자친구가 좋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이미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내 여자가 한국어랑 영어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그런 여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베트남어만 잘하면 열려 있어요. 한국에서만큼 노력하면 반드시 베트남은 몇 배의 배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 와서 실패하고 한국에 간 사람들은 뭘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만 많이 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무엇이든 실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그렇다고 잘해서 돈 버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분명히 똑똑한 직원이나 좋은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반드시 그들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베트남에서 1년 정도 살면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성공할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1년 뒤쯤 되면은 다시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